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오늘도 완주신문과 주간 브리핑 7월 5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저희가 석산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왔잖아요. 네. 많이 힘들고 뿌듯하고 예. 좋네요. 보람찹니다. 네네. 가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예. 올라가다. 사실 넘어지실 때 제 앞에서 넘어지시는데 저 굴러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간 브리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미콘 공장 못 들어오게 땅을 사겠다는 완주군. 자, 이거 어떤 얘기죠? 그 완주군에서 지금 크게 두 개 산단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네. 이제 농공단지 부분인데, 농공단지 부지 안에 이제 비금속 광물 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런 업종도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민간 업체 쪽에서 거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완주군에서 만약에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 들어오면은 먼지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니까는 완주군에서 그 땅을 그냥 군에서 사서 다른 부지로 전환해서 팔겠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겠다는 건데, 거기 위치가 그 삼봉 신도시 아시죠? 네네네. 거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직선거리로 한 600m도 채 되지 않아서 차후에 혹시 이제 삼봉 신도시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아파트 짓고 막 하는데. 5천 몇백 세대, 6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시니까 차후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네, 잘했네요. 네. 근데 완주군이 또 하나 또 이거 있어요. 거기 완주군이 그 농공단지에 20% 정도 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분양을 하는데, 완주군 지분율이 20%인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땅 중에 반절이 나가고 반절이 남으면 반절 남은 거에 20%만 그러면 그 지분율만 감당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좀 계약 관계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금융 비용을 그 민간사 측에서 대가지고 완주군에서는 그 전체 부지에 상응하는 20%를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땅도 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게 한 21%거든요, 레미콘 부지가. 네네. 그러니까 그 땅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요? 과연 국민들, 이제 명분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그간 완주군에서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것 그냥 같아서. 말로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을 하셨나. 아니 뭐 잘한 거는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뒤에 얘기를 할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또 뭔가 또 있군요. 그 다음 기사들이 제가 이제 그렇군요. 연속으로 기사를 쓰다 네네. 보니까 뒷부분 혹시 그럼 질문하실 이거 때는 뭐 매입하는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한 110억 정도 돼요. 110억 정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전체 부지 크기가 한 49,000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평수로 하면 15,000평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농단지가 평당 한 80만 원 정도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 110억 원 정도.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이번 추경에 그 계약금 11억 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죠. 이 농공단지의 레미콘 공장 불허가 가능.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난 6월 24일인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예. 울산광역시인데 거기는 이제 아스콘 공장인데, 네. 아스콘 공장 부지를 산단을 조성하고 팔았어요. 네. 이제 분양을 했죠. 그럼 아스콘 그 공장을 하려고 그 땅 산 사람이 아스콘 공장을 하려면은 그 울산시에다가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울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왜 주변에 이제 그 주민들도 많이 살고 네. 뭐 인근에 어떤 이렇게 그쪽에 천도 있고 하니까 환경 오염이 있다고. 근데 이게 1심, 2심에서는 다 업체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거 아스콘 부지 하라고 환경영향평가랑 했고 하니까 니네들이 허가 안 내주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줬는데, 네.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 원심 파기라는 게 그렇게 좀 흔한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이거 환경 문제는 한번 환경이 파괴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불허가 처분을 내린 그 울산광역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비춰봤을 때 완주군 같은 경우도 주민 민원을 우려해서 세금 110억 원을 들여서 미 땅을 산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네. 법적으로 보면은, 만약 그쪽에서 그 레미콘 부지를,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완주군에다 이제 레미콘 우리 사업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는데, 완주군이 지금 정말 주민 민원이 걱정이라면은 불허가 처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을 가더라도 지금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11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했었을 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또 다르게도 쓰일 수 있는 돈인데 과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사인데 혹시 이제 아직 올해 말까지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완주군에서는 작년에 그 장담을 했어요. 네네. 지난해까지 60% 분양하고 네. 올해까지 100% 다 분양을 할 수 있다. 아, 삼봉지구 쪽. 아니 그 농공단지요. 농군단지. 예. 네. 근데 지금 올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아직 미분양 이 부분을 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미분양 나면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산다.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완주군에서 그 땅을 사야 된다고 근거를 제시한 게 다 이게 지금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까봐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110억 원을 주고 그 땅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보였는데 굳이 그렇게 확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레미콘 공장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11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예. 그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농공단지 쪽에 분양 문의가 이렇게 쇄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죠. 또 이거면 결국 미분양을 미분양 걱정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모순된 행보인 거죠. 네. 우리 완판한다 해놨는데 왜 미리 사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번 추경에서요, 그 계약금은 11억이 투과가 됐어요. 네. 네. 됐는데 지금 이제 아직 그 부분 제가 기사화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의원님들한테 듣는 말로는 네. 그 업체에서 네. 그 8월 중순까지인가? 업체는 어떤 업체를? 그 이제 그 농공단지 개발사에서 네. 네.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대요. 네. 그래서 8월 한 20 며칠까지 70억이라는 그 채무를 막지 못하면 네.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부도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조성 중인 사업이 다 중지가 되는 거죠. 다른 회사에서 이어받거나 그를 이제 그건 이제 시간이 차후에 이제 알아봐야 될 방법이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땅을 사기로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진짜 원인은 이거 아니었나 싶어요. 개발사에서 네. 재능난이 어렵다, 이거 우리 금액이 들어와야 된다 하니까 만약 군에서 이걸 땅을 사줘버리면 네. 돈이 11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결국은 있겠네요. 진짜 목적은 이거 아니었었나.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의견은 좀 갈려요. 어쨌든 지금 완주군이 참여한 사업이고 또 여기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만약 이거 중간에 사업이 이렇게 엎어져 버렸을 때 완주군에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가 그 옆에가 다 농경지예요. 비닐하우스도 많고. 근데 원래 논이고 이랬던 자리인데 그 3단 개발을 한다고 땅을 토지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네. 여름에 우기만 비만 많이 오면은 그 지금 하수 처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다 농지로 다 흘러내려서 실제 지난해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그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네. 인근 지역에.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 산단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멈춘다고 했었을 때는 완주군이 감당해야 될 건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주변의 농민들 피해까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완주군에서라도 해줘서 네, 잘했다. 이거를 네. 마무리를 짓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네. 아니 그렇게 사업을 엉성하게 하냐 이거 그러면은 그렇죠. 완주군이 호구냐 네. 뭐 가장 만만하게 우린 돈 달라면 다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또 섬세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어찌됐든 네네. 시작됐다면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악수라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어쩔 수 이제 없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혹시라도 이제 거기가 부도 났을 때 오는 또 타격도 생각을 해봐야 네. 되고. 그래서 부도 안 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사업 전문가들이 네. 잘 이제 그쪽 행정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여기 농공단지가 잘 마무리돼가지고 네. 좀 좋은 모습으로 완주군의 또 하나의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좀 인정받기를 기대해 네,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을 걱정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네. 실제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 더 크거든요. 네네. 그것도 다 올해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돼요. 네. 농공단지도. 네. 뭐 지난해 완주군에서는 계속 그간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뭐 100% 다 분양될 것이다. 근데 실제 분양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10% 주고 네네. 실제 계약한 거는 20%밖에 안 돼요. 테크노2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거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나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기업들, 네. 기업들이 이제 그 공장 지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간에 이렇게 홍보했던 건 뭐냐면은 MOU 개념 아시죠? 네. 협약.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협약이라는 건 법적 구속력이 그렇죠. 없어요. 네네.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계약이라고 봐야 되냐. 네. 그러니까 또 완주군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수치까지도 넣어가지고 한 60% 투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한데 실제로 계약이 된 건 20%가 단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미분양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고 지금 농단지 개발 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부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 네. 지금 분양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사실 분양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분양만 되면은 이게 다 잘 되는 거죠. 네. 진짜 완주군에도 기업 유치 되는 거고 완주군 재정 부담도 없어지는 거고 또 기업 유치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네. 완주군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장밋빛적인 아주 긍정적인 단면만 봤을 때고요. 근데 실제 지금 그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은 돈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테크노2 같은 경우 그게 지금 자본금이 40억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얼마냐면 거의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거의 100배에 가까운 빚이네. 자금을 일으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테크노2는 더군다나 완주군 그 사업 그 참여 비율이 40%나 돼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이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벌었대요. 완주군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조성하고 뭐 공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 민간 참여세에 들어와서 여기는 이미 수익을 냈어요. 네. 네.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그러면 이거 재정 부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20% 빼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4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금리 그 차이 몇 프로 했더니 한 4에서 5% 정도씩 네. 그 빌려서 썼대요. 네. 네. 그럼 만약 5%로 4천억 하면 연간 200억이라는 네.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완주군의 어떤 그런 비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재정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네.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양을 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주군에서는 좀 분양률을 높이려면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나요? 홍보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분양하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업종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어요. 아, 또 애초에는 테크노2에는 네네. 그런 좀 친환경적인 사업들로만 했어요. 뭐 전자장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그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하면서도 화학업종 추가해놓고 네. 농공단지에도 이번에 뭐 플라스틱 고무 그런 비금속 광무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좀 환경 유해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놓으면은 그렇죠. 분양하는데 좀 그렇죠. 예, 유리하죠. 제가 알기로는 저 네. 창원이나 저 경상도 쪽에 화학단지들이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지금 빼내고 있죠. 네. 기간 하면은 그러니까는 화공장들이 사실은 좀 입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넣으면 온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또 안 좋죠. 완주군은 여기 특히 저기 그 산업단지 옆에 사는 주택가 있잖아요. 둔산이. 네. 어제 그 저녁에 저 이제 지인분한테도 저녁 10시 정도 전화가 왔어요. 무슨 뭐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네. 퇴비 냄새 아니에요? 그랬더니 퇴비 냄새가 아니래요. 무슨 화학물질 냄새라는 거야. 네. 자기 며칠째 지금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저녁에 좀 시원해지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네. 그런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서 힘들어 죽겠대요. 네. 근데 지금 테크노2면은 또 둔산이 뒤쪽이거든요. 네. 거기에도 지금 화학업종이 또 들어온다고 그러고 네.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있는 화학공장만으로도 인근 주민들이 둔산리에서 그 악취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근데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이제 쿠팡이랑 뭐 이런 거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좀 긍정적인데 지금 쿠팡도 사실은 MOU 상태거든요. 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네. 믿고 싶은데 전라북도의 어떤 거점 기지로 쿠팡 뭐 물류센터 예, 같은 게 예.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게 미래라는 게 어떤 좀 그런 위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완주군 행정이나 이런 정치권들이 장밋빛 그림만 그리지 말고 네. 혹시라도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런 대비책도 지금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취재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께서는 그냥 진행되는 거를 관찰하고 근데 그런 진행을 정도 시키시는 거니까. 그런 정도지 막 이걸 따내기 위해서 어떤 예.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하시는 분들도 드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민간 회원사들은 원래 테크노도 네. 최초의 그 조성 비용은 3,200억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4,000억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은 누가 얻었냐? 그거 그러니까요. 공사한 민간 네. 참여사들은 네. 얻은 거예요. 네. 결국은 이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초기에 그 완주군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이렇게 할 거면은 네. 완주군은 그냥 차라리 직영을 하자. 네. 왜 민간 참여사들 돈만 벌어주고 모든 그런 재정적 부담은 다 완주군이 지느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월요일 날에 쓴 기사는 그네요. 그거를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네. 완주군이 2015년도에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특약을 하나 해줘요. 네. 그때 초기 조성 금액인 3,200억에 대한 40%인 1,284억 원어치를 네. 미분양 용지나 아니면 대출 채권을 군에서 2024년에 사주기로 해요. 네. 2024년. 예. 그 최대 그 정도로 사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계약들이 상당히 불합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 이제 완주 군 지분도 40% 참여돼 있지만은 그 SPC하고 계약을 할 때 네. 너무 불리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실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거의 국어를 해서 계약을 한 듯한 느낌. 그래요. 실제 그래서 감사원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이로 인해 만약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 손실은 완주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시행사 측은 사실상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네. 해서 이 부분에 주의를 주시거든요. 이거 감사 결과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런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막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의회 회의록이랑 다 찾아봤더니 네. 군에서 이제 이거를 의결을 올렸고 네.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때 회의록을 보는데 별다른 어떤 브레이크 없이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네. 딱히. 별로 그냥 들으면은 그래 하고 할만해요. 근데 네. 막상 속을 열어보면은 그런 불합리한 계약이 있다는 거는 예, 예. 관심 가지고 열어봐야지 알지. 군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냥 분양만 잘 됐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위험 대비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거기까지 아직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완주군 전 직원분께서 좀 아직 없나 보죠. 아니, 저는 사실 좀 화가 났어요. 그때 네. 당시 의회, 지금 의회 말고 전 의회거든요. 2015년이니까. 그때 그런 얘기 나와요. 오히려 완주군이 그때 뭐 지금 완주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업의 주도권을 네. 우리가 쥐고 갈 수 있다. 우리 지분율을 늘리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금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특약 조건을 해줘야 걔네가 사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매달리듯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분양이 잘 되고 그간 홍보했던 대로 네. 분양이 100% 되고 그랬다면 아무런 문제가 네. 없겠지만은 네네. 이게 그 지금 실제 한 20%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혹시라도 진짜 올해 말까지 혹시 기간 2024년까지 분양률이 저조했을 때 네. 결국은 그 부담은 다 완주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 그런 좀 심각하네요.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이게 돈 규모가 폐기물 사태보다 사실은 재정적 타격은 더 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계속 취재하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알려주실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뭐 이 이야기네요. 부메랑 되어서 돌아오는 완주군 산단 개발. 3년 후에 이렇게 계속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예, 예, 예. 뭐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있을 수 그런 있다.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보인다는 게 네. 좀 많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완주군이 뭐 이런 사례들을 계속 겪으면서 더 명확하게 계속 계약하고 오픈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감추기보다는 빨리 시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행정의 자세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오신 우리 완주신문 유범수 기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또 계속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